안녕하세요.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의 공모사업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주민통합설명회에 참여해 주시는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올해도 공동체 활동은 여전히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날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어려움 가운데서 피어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하나된 힘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력이 됐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람으로, 공동체로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민통합설명회가 마을을 위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은 2021년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회는 7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해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개요, 유형, 추진 절차,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희망마을 만들기 SNS 순입니다. 첫 번째,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개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희망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인데요. 희망마을 만들기의 목적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며 이웃과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작고 단단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의 공모 기간은 1월 중에 공고가 되며 모집은 2주간 진행됩니다. 모집 후 공모사업 활동은 5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활동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봉사나 체험활동 등 활동을 위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희망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 있는 활동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 구성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공모사업에 담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유형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는 유형에 따라 공모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마을입니다. 물고마을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마을이며 3인 이상의 신규 모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씨앗마을입니다. 씨앗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하는 마을로 마을 공동체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며 3인 이상의 신규 모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줄기마을입니다. 줄기마을은 기존의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며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입니다. 열매마을입니다. 열매마을은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마을의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마을을 지원합니다. 환경지킴이 마을입니다. 환경지킴이 마을은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인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마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활동을 하는 마을을 지원합니다. 공유공간 조성 운영마을입니다.
공유공간 조성 운영마을에는 기 확보된 공간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을 유형은 6가지이며 마을 유형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마을 유형 및 안내는 2022년 1월에 게시되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절차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1월 중으로 모집 공고가 나가며 2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희망마을 만들기의 취지를 이해하고 마을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내부 서류 심사 및 대면 또는 비대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 후 선정된 마을은 보조금을 교부받으신 후에 마을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활동은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활동 종료 후 12월 15일까지 정산을 해주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이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네 번째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선정 절차입니다. 부서 내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희망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등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과 마을 간의 세부 활동에 대한 심사이며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대상마을이 선정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사업계획은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사전교육, 희망마을 네트워크, 희망마을 마음 공유회 등 연계활동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계활동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활동 시 함께 진행되고 있는 활동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교육, 모니터링, 컨설팅, 네트워크, 마음 공유회를 통해 마을 공동체와 소통하고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힐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SNS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 활동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SNS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예산 담당 홍승입니다. 먼저 참여예산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올해 추진한 결과와 내년 공모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올해 추진한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법령상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제한 접수를 받고 4월부터 5월까지 동자체심사, 요건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받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에 꽂힌 주민총회와 한마당을 진행하였고 10월에 위원회 최종 의결로 최종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선정과 운영 기준을 정립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집중할 예정이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문제 해결형 사업을 선정하여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형 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과 동별 접수 창구를 통해 집중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흥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주세요. 그런데 접수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요 부적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이것들은 접수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법령을 위반한 사업은 당연히 안 되시겠죠? 또한 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막기 위해 일회성 축제 같은 행사성 사업은 편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은 우리 시흥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반 민원을 접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과 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모두 주민의 목소리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의 경우에는 우리 동네 주차가 심각해요. 우리 동네 쓰레기 불법 투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 문제 제시만 한다면 참여예산 제안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동네 공터가 있으니 나눔 주차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혹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 동네 재활용 정거장을 시행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해 주시고 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모 제외 대상을 유의하셔서 우리 시흥시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많이 제안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모 제외 대상은 요건 심사 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로 체크하여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 과정은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2월부터 4월에 제안 접수 후에 5월에 요건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에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심사와 예산 적정성 심사를 거친 다음 8월부터 9월에 주민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향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계획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또 내년도 사업 접수를 위해 도움되시라고 올해 추진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동에서는 동특화 사업으로 매화동 골목식당이라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마을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학교, 상인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주민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마을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왕 이동에서는 정의마을 방송국 운영을 통해 자체 유튜브도 운영하고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마을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 정왕사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경관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주민자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킴이 활동까지 실시하여 정왕사동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장곡동에서는 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주민들과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우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제안 부탁드립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시흥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가 조명숙 주무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순환 가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원순환 가게란 시민이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자원순환 가게로 가지고 오시면 지역 화폐인 시루로 보상을 해주는 재활용품 유가보상 가게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며 시민 자발적인 분리배출 습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천동 두문마루 주민과 장현동 세제마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가게 1, 2호점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네, 이제 2022년 자원순환 가게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수행기간 지원 자격은 시흥시 소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며 참여마을 지원 자격은 마을 공유 공간 및 자원활동가가 확보된 자원순환 가게 운영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자원순환 가게 보상 단가표입니다. 내년 2022년 보상 단가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 반영됩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1월 수행기간 공모 선정 후 2월 보조금 교부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자원순환 가게 마을을 공모 선정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가게 시민보상 홈페이지 가입 및 보상 절차입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시흥령 자원순환 가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휴대폰 실명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마이 페이지를 통해 재활용품 적립 내역과 정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품을 자원순환 가게로 가지고 와 배출해 주시면 현장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시루로 보상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원순환 가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농업교센터 도시농업팀 시민행복텃밭을 담당하는 김영훈 주무관입니다. 시흥시 도시농업공원 시민행복텃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또는 하초 재배, 곤충, 사육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활용한 주택 활용형, 그린 생활거리에 위치한 그린 생활형,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형, 주말 농장 등 도시농업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원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시민행복텃밭의 운영 실천으로는 생명농업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도농교류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무농법의 자연 친화적 환경 생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시민 소통과 나눔의 실천 공간으로 시민 공동체 회복 운영 실천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텃밭의 다원적 가치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 수질, 홍수, 토양 유실 등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이해, 폐자원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며 빗물을 하수 재활용하며 직접 경작과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사한 마음, 안전한 바른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고 고민하며 아는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가 있습니다. 2022년 시민행복텃밭 추진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고 2단계로는 일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며 3단계로 참여자 공개 선정을 추진하며 4단계로 시민행복텃밭을 도시농업의 날 기념으로 4월 11일 날 개장하며 5단계
시민 행복 텃밭 갈무리를 11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민 행복 텃밭 모집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계획으로는 도시농업공원 상계소에 16.5제곱미터의 면적의 함출 도시농업공원에 100세대, 백오 텃밭 나라에 400세대, 월곶동 공영 도시농업농장에 200세대를 모집 계획으로 있고, 접수 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교부는 시흥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텃밭 현장에 신청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텃밭 현장 무인 접수함에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자 선정 방법으로는 전자추첨으로 공개 추첨하며, 참여 조건으로는 텃밭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당첨자에 한해서 참여 회비는 1구자에 5만 원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친환경 농업실천 산무농법을 준수할 수 있고 연 5시간 이상 자웅본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행복텃밭 참여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금지 작물로는 얼동작물, 얼동시금치나 범동, 마늘, 양파 등 키 큰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텃밭 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경작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경작 면적을 임의로 조정하여 확대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는 공연 및 행사 추진 행위, 지정된 구역 이해 출입 및 타인의 반감 행위, 폐기물, 오물, 타목적 자재 등 농작물 재배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의 반입 및 토양을 반출하는 행위, 또한 텃밭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행복텃밭 운영규정 준수사항으로는 텃밭 참여자 모두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텃밭별 비치한 농기구 해소 및 분실하지 않고 사용 후 정위치 보관하며, 농자재와 소농기구는 경작자가 준비, 산무농법 친환경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 및 잡초 제거 등 성실히 텃밭을 관리해야 하며, 경작 종료 후 경작 쓰레기 등은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또한 타인이 경작한 농작물은 절대 손대지 않고 경작 면적을 임의로 조성하여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모두가 도시농부, 농소남북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문의해 주시면 시민행복텃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평생학습과 한예나 주무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마을에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마을 배움터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배움터 사업의 목적은 마을 내 유휴 공간에서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의 교육력 향상 및 주민주도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을 배움터 지원 사업은 마을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별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의 성장과 소통을 위한 학습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배움터 공모는 2022년 3월이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마을 배움터 사업은 두 가지 자격을 충족한 마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 즉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거점 공간을 보유한 마을입니다. 둘째, 주민 5인 이상 및 거점 공간의 사용 권한이 있는 자치조직을 보유한 마을입니다. 세 번째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은 1단계 마을 배움터, 2단계 시지정 평생학습 마을, 3단계 도지정 평생학습 마을, 3단계로 지원되며 다음 단계로 스스로 성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단계로 운영됩니다. 1단계 마을 배움터는 예비 마을로서
마을 학습 공동체의 경험을 쌓는 단계입니다. 2단계 시지정 평생학습 마을은 마을 배움터를 2년 이상 운영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단계부터 마을 코디네이터 배치가 가능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3단계 도지정 평생학습 마을은 시지정 마을 중 공모 심사로 선정되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마을을 운영하는 확산 단계입니다. 마을 배움터 지원 내용은 주민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과 이웃 간 관계를 확장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직접 운영 경비가 지원되며 지원액은 1개소당 300만 원 이내입니다. 배움터 사업비의 5%는 필수로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신청서 제출, 현장 방문 및 서류 심사를 통한 선정이 이루어지며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 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번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마을 현황 및 운영 조직,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신 후 평생학습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배움터는 1차로 현장 방문 및 서류 심사 후 2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배움터 선정 후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교육과정 및 마을 배움터 회계 교육 등에 필수로 참석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흥시청 평생학습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배움터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담당 박주연입니다.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동아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텐데요.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8년에 개소하였고, 센터에는 담당 선생님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매니저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연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동아리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로 다른 악기 동아리 4팀이 연합하여 합주를 하는 연합활동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 학습동아리 연합회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나누어 연합회가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신규 동아리, 동아리 회원, 대표 등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습 동아리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로 학습 동아리 성과 공유회입니다. 동아리의 동아리들을 위한 동아리들에 의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오늘 설명드릴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좀 더 자세히 다음 화면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관내 승인된 성인 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활동, 그리고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재능을 나누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해 2월 공고가 올라가며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관내 승인된 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등록이 우선됩니다. 동아리 등록은 시흥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학습 동아리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크게 일반 학습 동아리와 사회적 배려 학습 동아리로 구분됩니다. 두 동아리 모두 공통된 학습과 토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만남과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동아리의 대표 역시 시흥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반 학습 동아리와 사회적 배려 학습 동아리의 구성 요건은 조금 다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반 학습 동아리는 시흥 시민 7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주민도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사회적 배려 학습 동아리의 경우 회원 전원이 시흥 시민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다음으로 학습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포털에 접속하셔서 평생학습 학습 동아리의 매뉴얼에 접속합니다. 이후 학습 동아리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서를 포털에 등록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습 동아리 매니저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 현장에 방문하여 결성을 안내드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에서 최종 승인 통보를 하게 되고 관내 동아리로 등록됩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크게 학습 활동과 실천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습 활동의 경우 평생교육 6대 영역인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천 활동의 경우 학습 결과의 발표, 지역봉사, 재능기부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의 동아리는 학습 활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동아리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실전 활동비만 신청하여 1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학습과 실천 활동을 같이 신청하여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은 동일합니다. 신청하신 보조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의 지원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내년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지원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2월에 모집 공고가 올라가게 되며 3, 4월에 심의 및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동아리별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집행한 보조 금액을 정산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을 보시면 제출 서류로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활동 계획서, 동아리 회원 명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선정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로는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에 결정된 보조금액과 대상을 확정하여 보조금액을 교부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학습 동아리의 활동 실적 및 지속성 여부, 계획의 실효성 및 구체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활동 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부담을 의무화로 되어 있어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모임 조직이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 교육,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특정 기관의 영리 목적과 정치 및 종교 활동을 위한 동아리, 강좌 수강 이외의 자생적인 학습과 실천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동일한 사업으로 시흥시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동아리, 강사가 일정액의 강사료를 받고 회원이 되어 운영되는 동아리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광욱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 주체가 구성되어 마을교육 의제 형성, 마을교육계획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실행기구입니다.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의 마을교육자치회는 2018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17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의 교육주체 간 상식적 교육공론장 활성화를 통해 동별 교육자치 실현 및 학교와 마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1월 초 2주간이며 선정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운영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마을 교육에 경험이 있는 마을과 1개 이상의 학교가 결합된 형태로 된 단체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수다방 운영, 학교협력사업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소당 1,000만 원이 균등 지원되며 마을교육비 전 수립, 마을교육 자원조사,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지원, 학교 연계 협력사업 등의 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통 강화를 위해 우리마을 교육수다방, 학교 연계 교육사업인 동네브리핑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공모 전 운영 지원을 받은 교육자치회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참여 의사 확인 후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운영지원 모집 공고 후 접수, 심사,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모 후 일주일간이며 사업 신청서, 마을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이메일을 통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 후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차 담당 부서 서류 심사, 2차 전문가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공동체 연계, 최근 1년간 마을교육 운영 실정을 참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사항으로는 공모 신청 시 동단위 마을 안 공동체들의 교류를 바탕으로 마을 교육자치에 대한 협의 후 그중 선정된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자치과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자치는 마을의 교육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듯이 마을에서 시작한 사업이 시흥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팀 김아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1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83개소, 총 100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대상 지원 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모두 비공모 사업이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사업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매년 1, 2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흥시의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운영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등급을 확보하시면 등급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와 독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본보조금은 도서, 컴퓨터, 책상, 서가 등 자산 취득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상보조금은 자원활동가 실비, 정기간행물 구독비, 운영 소모품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자본보조 약 200에서 300여만 원, 경상보조 약 100에서 200여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사업은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무더위 혹한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본보조금은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히터 등 냉난방기기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상보조금은 전기료, 가스비 등 냉난방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냉난방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 원, 냉난방비 최대 160만 원 정도이며 냉난방비의 경우 작은도서관 면적, 운영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사업의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개별 작은도서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7월에서 8월 중에 확정되어 안내드리며 확정된 등급에 따라 8월 중 보조금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다음해 1, 2월 중에 이루어지며 한 해 동안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다음해 1, 2월 중에 전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은 평가에 참여한 후 등급에 관계없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드리면서 작은도서관 등록과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로 해당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방법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원하시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도서관법에 의거 건물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을 갖추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 및 시설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 확인 후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는 매년 3월에서 6월에 진행되며 시흥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 기관 중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전년도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작은도서관이 평가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평가하는 내용은 개관 일수, 예산,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과 장서수, 면적 등 시설 자원에 대한 부분, 연간 대출 건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등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작은도서관 홍보 및 지역사회 교류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등급은 A에서 E까지 모두 5등급이며 C등급 이상을 확보하셔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이재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다채로운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기간은 2022년 3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부금 지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1 기준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공모 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내 사업으로 제외되는 범위는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과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은 제외가 됩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위해 가급적 밑반찬 나눔, 단순 환경 정화, 무료 배식 등 일상적인 봉사활동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단체별 100만 원 이내이나 선정 단체의 현황에 따라 예산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사업 공고가 시작되고 해당 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월에는 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이 되고 선정된 단체는 사전 회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사업비가 교부된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한 내에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아니면 이메일 접수까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며 공고 기간에 별도로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 적격성, 사업 내용, 예산 편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도, 시, 군, 도산하기관, 도자원봉사센터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1년 이내에 1365 자원봉사 포털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일정 평가 점수 이하는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이재민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